주식타짜 안교수입니다. 오후 6시 47분입니다. 자, 시장이 코스닥 시장도 지금 2% 정도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양의 주가는 43,800원, 2,300원 오른 가격인 5.54% 올라서 끝났죠. 자, 일단 류강지 회장이 대단한 결심을 하긴 한 것 같아요. 자, 류강지 회장이 대단한 결심, 즉 1,000만 주 가량의 주식을 이 금양에 넘긴 거예요. 자, 12월 1일 날 증여한다라는 건데 일단 이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금액적으로 따지면 대략 4천억 정도 되는 건데 우리가 이 8천억에 대한 부분이 기사화됐을 때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결국은 자, 주식을 넘긴 게 4천억 가량이고 유상증자 할 게 한 4,500억 가량이니 8천억 정도의 유상증자를 하겠다는 게 지금 결국은 맞아떨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결국은 뭐냐면 이 시나리오는 류강지 회장이 이때 기사화되기 시작할 때부터 야, 8천억을 유상증자 진행을 할까? 아니면 시장의 반응을 충분히 감안을 하고 만일에 이 주가의 훼손을 크게 이끌 거라 아니면 어떤 악재 상황에 대비한 상태에서 분명 준비하고 있었다. 즉 이미 계획한 대로였다라는 걸 우리 알 수 있겠죠. 자, 일단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최종적인 우린 그들의 머릿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이 이양두 사장의 지분 매도와 그리고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서 주가의 급락을 이끌었던 이날이었죠. 그죠? 시초가에는 우리 무조건 받아내 봅시다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부분이 하나가 있었죠. 뭐죠? 5만 원은 한 번에 넘을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이고 그리고 엄청나게 중요한 류강지 회장의 결단이긴 하지만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정확히 어떠한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는 그들의 논리를 추적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반드시 구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일단 볼 텐데 일단 이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서 그리고 유상증자 이 일정도 넘어가고 있죠. 넘어갔죠. 근데 이 부분 보게 되면 이양두 사장의 지분 매도 사건이 일어났었죠. 마침 불성실 공시법인이 지정되면서 온갖 악재는 여기다 쏟아부은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이제 자기 주식 취득을 했다라는 건 뭐냐면 자, 쉽게 말해서 류강지 회장의 이 1,000만 주 가량의 주식을 12월 2일 날짜로 받아들인다. 금량이 이 뜻이에요. 2차전지 기장 공장 건설 및 설비 자금. 그죠? 이 부분을 조달하기 위함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죠. 류강지 회장은 1,000만 주를 넘기거나 다름없고요. 그러면 하나 더 봐야 되는 부분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즉 특정인으로 하여금 해서 590만 주를 발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가격은 대략적으로 5만 700원이라는 가격, 신주 이 가격을 5만 700원을 제시를 했다는 겁니다. 전일 종가 기준을 대상으로 해서. 그럼 우리가 쭉 내려다보면 어떻습니까? KJ 인터내셔널, 류강지, KY 에코, 이게 누굽니까? 쉽게 말하면 1년 동안 보호 예술을 걸게. 자, 1년 동안 팔지 마라. 근데 이 둘의 집단이 누구죠? 류강지가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회사죠.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유강지가 보유한 회사를 대상으로 해서 무엇을 하고 있다? 3자 배당 유상증자를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5만 원이라는 가격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5만 원을 한 번에 쉽게 넘을 수는 없을 거예요 라는 이야기의 영상을 제작했던 이유가 무엇이죠? 이 바로 제 3자 배정 유상증자 가격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제자 제가 영상을 제작했던 부분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제 여러분께 하루 전에 영상을 제작했던 부분입니다. 그죠? 자, 장 열리기 바로 직전에 말씀드리면서 자, 보도록 할게요. 한 번에 이 적은 자금으로도 결국은 신주 배정기일이라고 하는 이 11월 17일이죠. 자, 요 부분을 향해서 갈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텔레그램 방 일단 여러분 반드시 들어오시고요. 지금은 오늘 쫓아갈 단계 아니에요. 가더라도 대략적으로 5만 원 정도를 상단으로 보는 게 맞다 이겁니다. 자, 5만 원 정도를 상단으로 보는 게 맞다 이겁니다라고 했었어요. 자, 결국은 뭐냐면 이 5만 원을 뚫을 수 없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두 가지. 유상증자 일정이 지연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신주 배정 기일도 지연됐죠.
자, 우리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을 이때를 한번 기준으로 잡아야 되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무엇을 잡아야 되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가격은 한 번 들어오게 되면 가격을 변동할 수 없어요. 자, 그 뜻은 무엇이냐? 나를 특정인으로 대상으로 해서 주식을 발행해다오라는 뜻이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가격을 이 밑으로 다운 사이징을 크게 줄까? 크게 줄까? 자, 그러면 이 위로 크게 줄까? 두 가지 시나리오를 볼 필요가 있는데 항상 시나리오에 대한 가정이라는 겁니다. 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을 했지만 57,700원이지만 결국은 제가 5만 원을 한 번에 넘을 수 없다라고 했던 이유는 뭡니까? 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이 뜻은 뭐죠? 생각해 보세요.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들어가는 게 류강지 회장이고요. 류강지 회장이 보유한 기업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은 가격을 변동시킬 수 없어요. 돈을 납입하게 되면. 그럼 최소한 손실권에서 받아가고 싶을까요? 자, 우리가 볼 건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가격과 일정인데 57,700원이지 않습니까? 그죠? 자, 30%의 할인율을 적용한다라는 건데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납입일이 언제인지를 봐야 돼요. 납입일. 11월 8일로 예정돼 있죠. 자, 11월 8일에 돈을 입금을 한다라는 겁니다. 입금.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57,700원인데 43,800원이에요. 자, 이 가격 윗단으로 가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할까? 만일에 대주들이 수익을 바로 내면서 싼 가격에 들어간다고 하면 시장에서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죠. 결국 뭐냐면 이 납입일에 대한 부분 전까지는 결국은 이런 급등과 급락 사건을 반복하면서 11월 7일까지의 주가 조정과 상승을 이끌어낼 거라고. 근데 우리는 항상 계획을 짜야 돼요. 첫 번째, 제3자 배정 유상증자라는 것은 돈을 반드시 납입해야 될까? 그러지 않을 수 있어. 자, 왜 그러냐면요. 항상 가정이 중요한데. 자, 만일에 돈을 납입을 하는 날짜를 미뤄버릴 수도 있어요. 언제로? 한 달 뒤로. 그러면 12월 8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아마 웬만한 사람들은 전부 다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저는 일단 상승에 이제부터 무게를 둡니다. 이때 편입을 하자고 했어요. 근데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 이 지연됐던 유상증자 일정을 한번 캐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잘 봐요. 진심은 보입니다. 유광재 회장의 진심은 보인다고요. 뭘 봐야 되냐면 이 부분이에요. 원래는 10월 22일자에 기존대로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때부터 주가의 반등을 이끌 수도 있었을 거라고.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유상증자 일정이 지연이 되면서 결국 신주 배정기일이 11월 13일로 연장이 됐다는 거죠. 그럼 앞서서 보여드렸던 게 뭐예요? 돈 납입하는 게 11월 8일이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두 가지의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다고. 자, 첫 번째, 일단 시장에서는 이제 유광지 회장의 이런 사재를 털었던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의심할 리는 없다고. 1,000만 주를 배타냈으니, 그죠? 본인 사재를 털었으니, 그럼 만일에 11월 13일이라는 이 날짜, 신주 배정 기일 앞뒤로 해서 분명히 주가의 상승을 도모할 수 있는 게 1차적이라고. 근데 두 번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일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돈이 반드시 입금이 안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 주가의 조정을 이끌 수도 있다고. 자, 그러려면 우리는 항상 시나리오를 계약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미리부터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미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라는 부분을 저는 받아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어떤 시나리오가 나올지 알고 있다고요? 라고 생각하실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때 유상증자 일정이 틀어졌을 때 불성실 공시부문으로 지정되고 분명히 악재는 다 끄집어낼 겁니다라고 해서 예측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잠깐 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마 이 2주 전일 겁니다. 2주 전에. 자, 영상을 통해서 49,750원일 때죠. 이때. 혹시나 여러분들 현금을 들고 있다고 한다면 절대 이 낙폭에 여러분들 1차적으로 받아내시면 안 됩니다. 이거 유상증자 시나리오 말씀드렸어요. 정확히 사실 금양이라는 종목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보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는 3월 달부터 말씀드렸던 시나리오라서 자 보도록 할게요.
피타자 안교수입니다. 자, 금양. 지금 시간에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3% 정도 하락하고 있어요. 그죠? 자, 46,000원대에서도 지금 호가 빼면서 지금 이제 심리적으로 조금 불안한 상태까지 와 있는데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이때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중요한 부분을 넘어가 볼게요. 자, 2주 전에 미리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자, 어떤 내용을 말하는지 봅시다. 해야 됩니다. 납입일 12월 10일이죠. 근데 12월 27일 결국 뭡니까? 마지막 날까지 가겠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돈 납입하는 걸 12월로 옮긴다는 건데 잘 보세요. 집중하셔야 됩니다. 12월 27일이면 끝판이죠. 폐장이죠. 그럼 결국 뭡니까? 돈 들어가서 재무제표만 정상화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엔 불성실 공시범위 지정받고 관리 종목으로도 지정될 수 있어요. 자, 지금 좀 안 좋은 이야기를 해서 저에게 진짜 안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이다라고 했지만 잘 보세요. 지금 이 부분에서 급락, 자, 정정 공시가 나오면서 이날 급락 나왔죠. 근데 우린 이걸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었죠.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 중에 1,000만 원, 2,000만 원 보유한 분들이 없어요. 왜? 대형주다 보니까 몇 억씩 투자하신 분들이 진짜 많았어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죠? 자, 제가 여러분들과 라이브를 진행하는 거, 한 분 한 분 어떤 지금 계좌 상황인가 여쭤보면서 말씀드렸죠. 절대 비중을 함부로 누리지 마시고 기다리시래요. 일정이 변경되면 신주 배정 기일도 바뀔 것이고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될 겁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나왔죠. 온갖 악재는 다 나오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관리 종목으로 제가 지정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기분 나쁘실까봐 얘기 안 할까 하다가, 자, 봅시다. 지금 유상증자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1,000만 주 지금 회사에 납입한 거나 다름없어요. 그리고 11월 8일 날 제3자 배정 유상증자 5만 원대에 들어올 거예요. 들어오는지 봐야 돼요. 그럼 우리 상방을 어느 정도 봐야 되냐? 한 요 정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구간을 봐야 된다. 그러면 신주 배정기일 하나를 공략하면서 지켜봐야 돼요. 밑에서 잡은 물량만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많이 보유하신 분들은 절대 신규 접근하시면 안 돼요. 타이밍마다 여러분들께 30%, 20% 이상 수익을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날이 있어요. 즉각적으로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되면 누가 나와야 되는지 아세요? 나노테크가 등장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 부분이 파악됐을 땐 제일 먼저 말씀드릴 텐데 저는 여러분들께 항상 나오기 전에 시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말씀드렸어요. 이 펩트론이라는 것도 여기서 유상증자 진행하면서 대규모 이렇게 됐죠. 돈 모자라서 유상증자 했던 기업이에요. 근데 1라1건 등장시키면서 신주 배정 기일에 앞서서 딱 이렇게 되잖아요. 원래 그림은 10월 22일자로 돼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신주 배정 기일이 늘어났잖아요. 제3자 배정 유상자 돈 꽂히는 걸 확인해야 된다고. 그때까지는 우리는 무리하게 비중을 끌어올리면 안 된다고. 상방에 대한 부분은 이 언저리를 일단 보면서 가야 돼요. 일단 유광지 회장의 진심은 알고 있습니다만 자, 그러나 여러분들께 제가 언제 안 좋은 이야기만 했죠? 여러분들께 분명 제일 밑에서 이 부분에서 모든 급락 사건에 대한 주체에서 이양두 회장부터 사장부터 모든 안 좋은 이야기를 끄집어냈구나. 이때 우리 여러분들 현금 있는 거 집어넣으세요 했었어요. 신규 매수든 뭐든. 저는 여러분들께 아주 과거부터 안 좋은 이야기만 했었어요, 사실. 19.68% 신규 매수의 수익률입니다. 자, 피할 거 피하고 접근할 거 접근하고 진짜 피할 거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수익을 내는 투자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진심입니다. 자, 여러분들 안 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주식타자 안기수 주식자라면 원이 없겠다는 채널. 제가 금량은 추가 매수하지 말고 원래 30일 시초가 물량만 가지고 합니다. 분명 이날 접근하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세요. 금량은 호재는 호재지만 실제 주식을 넘기는 날짜와 신주 배정 기일 이때 어떤 그림을 내느냐에 따라서 주가는 달라질 수 있다. 매수한 절반만 들고 갑시다라고 해서 정확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정말 중요한 건요. 받아낼 때 받아내고 비중을 줄이고 그 다음을 우리가 계획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저는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제가 이 더보기 여기에요. 여러분들 이거 설문을 좀 받아볼게요. 설문조사입니다. 해법을 제시해 드리려고 하니 설문조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해서 여기 남겨봤는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좀 보여드리면 제가 여러분들께 주식타짜 안교수 여러분들이 지금 금량을 왜 그렇게 큰 금액을 보유했는가에 대한 부분을 좀 알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히든 종목도 제시해 드리고 있고 주식 투자하는 방법론에 대한 부분도 설명해 드리고 있죠. 그죠? 텔레그램을 운용하면서도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서 근무했던 방식에 대한 부분, 주식 투자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어려운 거 없어요. 진짜 중요한 건요, 종목에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이클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이클을 보면서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 사연을 반드시 적어주시고요. 그 사연 읽어보고요.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사시게 됐는가? 그 누구 때문에 그렇게 정말 많은 비중을 이 금량을 보유하시면서 지금까지 끌고 왔는가? 어느 정도의 손실률을 보이고 있는가? 제가 미리부터 말씀드릴 텐데 자, 반드시 들어오세요. 반드시 들어오시고 여러분들 금량도 이야기해 드리면서 절대 추가 매수하고 안 되고 이때 사신 물량만 가져가야 됩니다라고 해도 말씀드렸고 실제로 이런 수익을 발생시키는 분들 물론 제가 과거부터 안 좋은 이야기만 했지만 진짜 안 좋은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사야 될 땐 사야 된다. 그죠? 요 부분에서 진짜 사야 될 땐 사야 된다. 정확히 말씀드리잖아요. 피해 갈 건 피해 가보자. 그죠? 여러분들이 금량으로 손실 내지 않는 투자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아주 과거에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면서 금량 파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하셨던 분들은 4천만 원이 지금 6억이 돼 있다 이겁니다. 제가 장중에요. fem트론 7610에서 접근해 봅시다라고 해서 오전에 여러분들께 올려드렸어요. 11월 1일 날. 봐봐요. fem트론은 수익을 못 냈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자, fem트론 수익률 올려주신 분들 보세요. 9%. 이것도 작은 수익률 아니에요. 제가 뭐 여러분들께 안 되라는 이야기 한 적 절대 없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반드시 들어오시고요. 금량 여러분들께 과거에 제가 안 좋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안 좋은 인식을 가져서 나 안 되라고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하시는데요. 미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연 반드시 더보기란 들어가서 여러분 적어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손실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모든 사람들이 위로 간다, 위로 간다, 위로 간다라는 이야기만 하면서 여러분들이 기쁨을 드리는 거 압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시장에 한 명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다시 한 번 더. 금량 손실 내지 아니하고 나올 수 있게끔 도와드릴게요. 다만 여러분들 무조건적으로 확대하지 마세요. 현금을 조금이라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기타 다른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면 여러분 방법론을 달리해야 됩니다. 자, 이따 제가 교육 영상까지도 하나 보여드릴 텐데 그런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반드시 여러분들 텔레그램 방은 실시간으로 제가 여러분들 도와드리는 방이기 때문에 들어오실 수 있는 분들은 반드시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부분 여러분들 이 부분은요 무료로 제공되는 방입니다. 010-4822-8706 시장을 보면서 알짜의 종목들도 제가 여러분들께 골라서 드리는 방이에요. 자, 금양 입장이라고 해서 네 글자 남겨주시게 되면 여러분들 제가 이 상단에서 여러분께 안 좋은 이야기 하면서 이 사람 말 들었으면 좋았을 걸. 근데 지금 안 좋은 이야기 하는 거 듣기 싫어. 이런 부분들 저도 이제 지나고 보니까 내일 모레 60입니다만 은사님 중에서 제가 잘 때 저를 깨워주고 잘 되라고 했던 사람이 생각나요. 그 은사님이. 왜? 그래서 제가 그러다 보니까 펀드 매니저 생활 처음 시작할 수 있었던 거. 저도 이 서울대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분이 없었다고 하고 그냥 자는 거 놔두고 친구들 담배 필 때 그냥 가만히 놔두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금양 나쁜 종목이다, 좋은 종목이다라는 이야기보다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느 부분에서는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어느 부분에서는 비중을 늘려야 되고 향후에 금량을 진짜 매도해야 되는 시기에는 매도를 해야 되겠죠. 영원할 것 같은 건 없어요, 주식시장에. 그죠? 자, 금양 입장이라고 해서 저 개인 번호입니다. 010-4822-8706으로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금양 입장시켜 드릴 거고요. 더보기란에 보시게 되면 사연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적어보세요. 제가 읽어보고 여러분들 기타 다른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이 또 급락할 수 있는 여건에 해당되는 종목은 아닌가. 손실이 정말 많이 발생돼서 그대로 가져가는 종목은 없는가. 한번 제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현실적인 조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량은 우리는 분명 추가적인 상승은 분명히 나올 수 있다. 다만 이 부분에서 비중을 늘렸던 만큼만 일단 여러분들 가져가시고 비중을 막 확대하지 마세요. 한 번에 이런 그림이 나올 거라고. 그때 한 번 더 타점 말씀드릴 텐데 위의 상방은 신주 배정 기일과 그리고 무엇을 봐야 된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납입일 11월 8일 날. 이 부분을 분명히 참고하면서 가야 돼요. 이때까지는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무리하게 또 투자를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들은 이미 수익을 내고 있는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이 금량이 아니고요. 시장의 참여자들. 항상 그들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있죠? 자, 금양 입장이라고 보내시고 사연을 반드시 한번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이 방에서는요. 여러분들 곡해하실까봐 말씀드리면 한번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혼할 각오로 제가 종목 말씀드릴게요라고 해서 뭐요? H셀. 자, 급락 나오는 것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자 볼게요. 이때부터는 38%였는데 지금 99% 정도의 수익이 나온 거죠. 자, 제가 이걸요. 이혼이 아닌 세장가 갈 판인가요? 왜냐하면 원래는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건 언제냐면 이때 박수 한번 주세요라고 해서 11,490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잘 봐요. 네이처셀 안 오르면 이혼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게 언제냐면 이거 올려드리면서 보여드릴 텐데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11월 23일 날. 그죠? 이때 여러분들께 안 오르면 이혼하겠다고 했어요. 왜? 시장의 사이클이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지금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1470원이었죠. 1470원. 그죠? 실제로 라이브를 통해서도 여러분께 올라갈 거예요라고 해서 1차 매수, 2차 매수. 그죠? 이때 1900원에 1차 매수했는데 조금만 빠져도 여러분들 어때요? 이런 변동성은 참아내실 수 없죠. 근데 금양이란 종목의 변동성은 잘 참아내세요. 근데 결국은 그대로 간다는 이야기만 했던 영상을 제작했던 그들 때문에 수익을 내셨나요? 어떤 홍보이사님 때문에 수익을 내셨나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반드시 010-4822-8706으로 금양 입장이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입장시켜 드릴 거고요.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고 나서 주식타짜 안교수가 진짜 시장을 보는 눈을 알려주고 있는가. 다음에 내가 금양이라는 종목을 다룰 때 그리고 기타 어떤 종목을 선별할 때도 나는 손실을 보지 않고 그들의 의도, 시장의 참여자들의 의도를 보면서 분명히 수익을 낼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느끼실 겁니다. 자, 도움이 필요하시다고 한다면 010-4822-8706 주변에 계신 분들도 어떠한 종목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제가 한번 점검을 도와드릴 거고요. 잘 생각해 볼게요. 지금 최근에 유한양행이라는 종목이 이런 급락 사건이 나올 거예요. 뭐 레고캔바이오라고 하는 리게캔바이오, 바이오 종목들이 급락이 나올 거예요. 시장이 빠져서 이런 빠지는 게 있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왜 빠질까요? 왜 빠질까요? 영원할 것 같았던 이런 페트롤의 주가도 빠지죠. 왜 그럴까요? 결국은 금리 인상, 트럼프가 되게 되면 금리 인상의 기조가 생길 수 있다. 이게 바로 바이오 업종의 하락을 유발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시장에는 항상요, 그냥 움직이는 거 없어요. 금량이라는 것도 왜 여기 유상증자를 빠른 속도로 동원을 했을까요? 2차 전지 업종이 좋아질 것 같다라는 이 확인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대선이란 변수는 피해가고 싶었던 11월 5일 날 이제 대선이 끝나지 않습니까? 자 봐요. 삼성 SDI. 이게요, 금양 유상증자 일정 나왔을 때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까지 갔었어요. 그죠? 근데 틀어버린 건 뭐다? 금감원의 철퇴까지도 그냥 받은 건 뭐다? 바로 2차 전지 업종이 진짜 좋아질지에 대한 부분을 누굴 봐야 된다? 글로벌 2차 전지 밸류 체인 관련주들의 흐름과 테슬라의 주가와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충분히 참고하고 가보자. 그러면 유상증자도 성공시킬 수 있고 결국은 유상증자를 성공시켜야만 원래 의도인 8천억에 대한 본인들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안 좋은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손실을 보지 아니하는 투자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 개인 채널을 만든 유도입니다. 절대 다른 의도 없어요. 구독, 좋아요 버튼 꾹꾹 누르시고 자, 여러분들 상방에 있는 010-4822-8706으로 금양 사연은 더보기란 보시고요. 입장이라고 해서 보내시게 되면 여러분들 입장을 도와드릴 거예요. 근데 반드시 여러분들 아이디까지도 적어주세요. 알죠? 한 명의 시장에 나고자도 없는 그런 시장을 만들고 싶다. 주의타자 안교수고요. 히든 종목 여러분들 네이처셀의 뒤를 이을 종목 분명히 여러분께 제시를 해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준비가 돼야 됩니다. 준비 없이 차트만 보고 이야기하는 거는 절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항상 탑다운 방식의 투자, 시장, 산업, 업종, 그리고 종목. 영원할 것 같았던 에코프로, 영원할 것 같았던 종목들의 흐름이 빠그라지는 건 뭐죠? 2차 전지 밸류체인, 산업의 사이클이 무너지면 그렇게 된다. 언제든 악재가 호재가 될 수 있고 호재가 악재가 될 수 있는 게 시장이고요. 유강지 회장님도 역시나 그 부분을 감안을 한 상태에서 사세까지 털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은 나머지 자금인 유상증자를 성공시켜야 되겠다는 반드시 의지가 담긴 표현이 아닐까요? 왜 금감원의 철퇴까지도 받아들였을까요? 왜 이양도 사장은 주식을 2천 몇백 주 있는 거 팔면서까지 이 부분까지 내려왔을까요? 결국은 뭐냐면 이 부분의 마지막 끝물에 대한 부분에서 반등을 주고 5만 원이라는 부분과 신주 배정 기일에 어떤 이들에게 분명히 참여할 수 있는 맞아요. 기회를 제공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우리는 그들만 먹게 할까요? 아니죠. 여러분들 그들 머리 위에서 노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실질적인 부분이고요. 자, 여러분들께 교육을 도와드리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들 반드시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고 라이브 들어오시고 교육에도 참여해 보시고 사연도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식 투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분명 지금 금량 여러분들 수익을 내시는 분 있어요. 왜? 왜? 맞아요. 이 부분에 접근하고 추가 매수는 하지 말아라. 5만 원이라는 부분을 한 번에 이 당일날 호재 사건으로 올릴 수는 없다고 했어요. 물론 유강지 회장 진심인 거 파악했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는 조금 더 긴밀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알겠죠? 자, 감사합니다. 주식타짜 안교수였습니다. 조금 더 주가는 오를 수 있지만 분명 단발적인 그림과 접근해야 될 타이밍 정확히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인생의 선배님들 제가 히든 종목 네이처서의 뒤를 이을 종목도 드릴 거니까요. 반드시 여러분들 라이브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감사합니다. 자, 교육 들어가겠습니다. 자,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한양행 이렇게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HLB 임상에 대한 부분이 지연되었지만 이렇게 상승하는 이유 뭘까요? 알테오젠 이렇게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보로노이 이렇게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산업의 사이클입니다. 그 산업의 사이클은 이 바이오 업종은 뭐에 민감하죠? 금리에 민감합니다. 자, 금리 인상 기조에서 동결 기조로 바뀌는 2월부터 주가 흐름은 예정돼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금리 인하 사건에 대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미국에 있는 제롬 파월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단행한다고 한다면 이 바이오 종목들이 훈풍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는 이렇게 안 좋은가를 봐야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사이클이라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라는 기업에 투자라는 겁니까? 아니면 수익을 내기 위해서 주식 투자라는 겁니까? 물론 리스크 관리, 손실률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요? 자, 미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투자를 할 때 종목을 보면서 투자하는 건 아닌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제가 교육을 도와드리는 이유는 자, 항상 중요한 것은 자, 시장의 분위기를 충분히 고려해라. 그리고 산업의 사이클을 보면서 투자를 해라. 그리고 업종의 분위기를 보고 그리고 종목을 찾아라.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시장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미국에 있는 제롬 파월이 금리 인하라는 부분도 분명히 이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요소고요. 그 이후에 결정되는 부분 중에서 바이오, 엔터, 2차 전지, 반도체. 자, 바이오는 어떻습니까? 그쵸? 일반 항암제,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제 다 아닙니다. 그죠? 자, 우리 그러면 자, 반도체는 그냥 있나요? 아니죠. 어떻게 다릅니까? 메모리, 비메모리, 낸드, 플래시, 파운드리, 팹리스 그 중에서 어떠한 업종을 움직이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항상 우리는 2차 전지 업종을 건드린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내부적인 부분에서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 어느 부분을 우리가 손을 대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분위기는 완벽하게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한 예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때 당시엔 엔캠의 주가가 상당히 화려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조정을 보이고 있죠. 그러나 에코프로 머티라는 종목은 어떻습니까? 양극재의 핵심 소재인 전구체입니다. 자, 근데 이상하게도 불구하고 엔캠의 주가는 화려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에코프로 머티의 주가는 상승 기조에 있죠. 자, 이 부분을 따졌을 때 우리는 이면에 있는 사실 중에 엔캠의
이 수급은 에코프로 머티의 수급이 이어지면서 지금 반대인 경우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전환사채 이야기 그리고 어떤 핵심 소재에 대한 이야기, 미중 무역 갈등의 최대 수혜주 다 좋습니다. 둘 다 IRA 법안의 최대 수혜주입니다. 왜? 전구체, 전액 모두 중국이 1등 생산국이거든요. 그러나 이런 보이지 않는 사건들을 추적하면서 결국은 손실률을 0으로 끌어내리고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게 바로 주식 투자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과정 중에서 영원할 것 같았던 삼성전자의 주가도 이렇게 추풍낙엽처럼 빠질 수 있다는 것은 우리는 과거에 LG 에너지 솔루션 2차 전지 업종에 대한 하락 그리고 영원할 것 같았던 에코프로의 하락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이 같은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똑같은 실수를 하고 계시지 않으신지요? 우리는 시장이 변하고 산업의 사이클이 변하면 우리가 과거에 봤었던 그 업종이 아닌 다시 한 번 더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성장할 수 있는가? 시장은 어떻습니까? 미래의 성장 가치를 현재의 할인율로 땡겨오는 거예요. 주가는 항상 어떻죠? 미래의 주가를 선반영한다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손들과 그리고 보이지 않는 수급과 보이지 않는 그들과의 경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방산 관련주들이 힘있게 달려나가고 현대 로템이라는 종목들이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실질적으로 이 정치적인 부분에서 해리스, 트럼프 누가 되든 간에 국방비에 대한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으니 무기, 그죠? 방산에 대한 부분은 강조될 수밖에 없다. 결국은 수출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뻗어나갈 수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히 예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위치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미치게 오를 거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됩니까? 맞습니다. 아직까지 시장을 주도했던 업종,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태성, 유리기판, JNTC 이런 종목들이 조정을 받더라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합리적인 투자를 해야 됩니다. 항상 손실을 보지 아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오를 수 있는가 이 부분을 먼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손실을 보지 않는 투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위에서 아래를 보는 투자, 시장, 산업, 업종 그리고 종목을 찾는다. 그러면 결국은 실수는 안 나와요. 손실률은 0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그 내부적인 이 업종 내에서 종목의 픽만 달리한다고 한다면 결국 뭡니까? 손실의 확률은 제로로 돌리고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가장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 주식을 투자하면서 종목을 믿으면 안 돼요. 무엇을 믿어야 되죠? 자, 한 예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두산 로보틱스라는 종목, 로봇 관련 회사죠. 1월 달부터 주가가 빠집니다. 12월 달부터.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자, 주가가 빠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개별 종목, 작은 놈이 빨리 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혼자만 움직이는 이 로봇 관련주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꼬라박는 거예요. 자,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건 혼자만 움직이는 것인가? 아니면 동반적으로 같이 흐름을 같이 하는 것인가? 이 부분을 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할 겁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 금양이라는 종목이 여기서 빠질 때 에코프로를 보면서 이 종목은 너무 비싸구나. 그러다 보니 금양을 선택합니다. 7월 26일 날 고점입니다. 오르는 시각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왜 이런 그림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안 하신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왜 올랐을까요? 다른 2차 전지 관련주 모두 안 좋은데요. 그게 바로 빠져드는 겁니다. 빠져들지 않아야 됩니다. 나 혼자 움직이는 건 없어요. 시장은 항상 어떻게 된다? 섹타의 이동을 분명히 추종한다. 20년 동안 자산운용사 있으면서 항상 중요한 건 뭐라고 했습니까? 두 가지의 진리. 혼자 움직이는 종목을 경계하여라. 두 번째 뭡니까? 항상 시장이라는 부분이 하락했을 때 내가 포트폴리오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치고 나갈 수 있는 종목이 있고 더 상승 주다가 꼬라박을 수 있는 종목이 있다. 그게 바로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스하는 전략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에서는 여러분들께 합리적으로 그리고 이성적으로 때로는 물타기 좋습니다. 어떨 때 물타기를 해야 됩니까? 어떨 때 물타기를 해야 됩니까? 자, 산업의 사이클이 발전됐을 땐 불타기 좋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을 때는 불타기 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여러분들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주식 투자에 한 발짝 더 다가서고 있을 겁니다. 주식타짜 안 교수였습니다. 같이 가보시죠.